예,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이주명입니다. 저는 ACS 환자에서 펑셔널 어세스먼트의 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발표로 준비하였는데 지금 10분 딜레이가 되어서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 피지올로직 앤 펑셔널 이밸류에이션의 도메인은 크게 에피카디얼 컨듀잇 시스템과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으로 나누어져 있고, 저희 안지오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덱스들이 측정 가능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ACS 환자의 컬프릿 리전의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 82명의 스테미 환자한테서 컬프릿 리전을 뚫고 나서 CFR, IMR, FFR을 측정하고 카디악 MR을 하여서 MV 옵스트럭션 여부에 따라서 FFR이 인덱스 프로시저와 6개월 후에 변하는지를 보았던 연구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마이크로베스큘러 옵스트럭션이 있는 환자에서는 6months 팔로우업 때 FFR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마이크로베스큘러 데미지가 없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에피카디알 컨듀잇의 시비어리티를 나타내는 FFR이라는 인덱스는 마이크로베스큘러 펑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넌 스테미 환자의 컬프릿에서 FFR을 측정하고 0.75보다 초과할 때 디퍼한 데이터를 분석했던 그 하킴의 VA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요. 컬프릿 베슬 같은 경우에는 FFR이 0.75 초과한다고 해서 디퍼 할지라도 스테이블보다 예후가 유의하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상적으로 컬프릿 베스를 FFR을 재고 디퍼하는 거에 어떤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즉 FFR을 잰다는 의미는 시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MI 컬프릿 베스는 이미 PCI가 환자의 예후를 개선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FFR의 롤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MI 컬프릿의 성공적인 PCI 이후에 마이크로베스큘러 펑션에 따라서 MI 테리토리가 결정되고 LV 리커버리가 결정되며 마이크로베스큘러 옵스트럭션 여부가 유의하게 다르고, 마이크로베스큘러 펑션에 따라서 환자의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에비던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컬프릿 베슬 IMR이 낮으면 낮을수록 월 모션 리커버리가 더 잘 되고, 생존 심근, 펫으로 측정한 생존 심근의 양이 더 많으며, IMR이 높으면 높을수록 MR로 측정되는 마이오카디움의 데미지가 더 유의하게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IMR이 40 이상인 경우에 환자의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유의하게 증가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컬프릿 베슬에서의 IMR은 반드시 인베이시브하게 측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저희 그룹 연구에서는 인베이시브하게 IMR을 측정했다는 데이터와 아까 이관영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CFD 베이스드의 엔지오그래피 어세스먼트로 측정했던 NGO IMR의 결과가 다이아그노스 애큐러시 약 81%, AUC 0.9로 잘 코릴레이션이 되고, 컬프릿 베슬 NGO IMR을 어널리시스 했던 환자에서 10년 추적 관찰했던 스테미 환자의 예후를 살펴보면 NGO IMR이 40유닛 이상일 경우에 사망률이 약 3배 정도로 올라가고, 클리니컬 베리어블에 비해서 NGO IMR을 애드했던 모델이 스테미 환자의 사망률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컬프릿 베슬에서의 피지올로지의 롤은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의 이밸류에이션하여 환자의 예후를 스트래티피케이션하고 어떤 환자를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찾아내는 하나의 클루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피카디알 베슬의 시술 여부의 결정은 넌 컬프릿 베슬에서 보다 더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피지올로직 어세스먼트가 넌 컬프릿 베슬에서 릴라이어블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소규모의 연구인데 2016년에 이 연구에서 하이퍼레믹 코로나리 플로우 벨로시티가 넌 컬프릿 베슬에서조차 디프레션 되기 때문에 블런티드 하이퍼레믹 리스폰스가 있고, 이 때문에 FFR이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아님을 반박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컬프릿 베슬 FFR의 릴라이어빌리티에서 아직도 잘못된 해석을 하는 논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어큐트 페이지와 1개월 이후에 넌 컬프릿 베슬 FFR을 시리얼하게 측정을 해서 보면 차이가 없었고, 다른 데이터 역시 똑같이 재현이 되고,
저희 그룹에서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마이크로베스큘라 데미지를 인위적으로 마이크로스피어를 뿌려서 만들면서 컬프릿 베슬에서는 마이크로베스큘라 데미지가 누적될수록 FFR이 올라가지만 넌 컬프릿 베슬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펑션은 리저널한 프로블럼이지 글로벌한 프로블럼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엔지오그래픽 스테노시스 시비어리티와 FFR의 변화의 정도를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와 MI 넌 컬프릿 베슬에서 이 변화의 패턴을 비교를 해보면 인터랙션 p-밸류가 유의하지 않습니다. 즉 FFR이 리전 시비어리티를 반영하는 서로게이트 마커로서의 역할은 스테이블 페이션트나 MI 페이션트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넌 컬프릿 베슬 FFR 모두 인덱스 페이즈 PCI 때 측정했던 결과입니다. 스테미 환자에서 컴플릿 리베스큘라이제이션이 환자의 예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컴플리트 트라이얼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에서 컴플릿 리베스큘라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예후가 더 좋았고 그 예후는 하드 엔드포인트였습니다. 컴플릿 리베스큘라이제이션은 엔지오그래픽 스테노시스가 거의 98% 이상에서 시술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지만 다나미 3 프리멀티나 컴페어 어큐트 트라이얼에서 50% 이상의 넌 컬프릿 베슬을 일괄적으로 시술하는 전략과 FFR을 재고 선별적으로 시술하는 전략을 차별화돼서 이밸류에이션을 하였는데요. 컬프릿 온리보다 FFR을 재고 선별적으로 시술한 전략이 예후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컴페어 어큐트 트라이얼의 83%의 환자는 모두 컬프릿 베슬을 시술한 직후에 넌 컬프릿 베슬에서 측정했던 결과입니다. 또한 컬프릿 온리 PCI 그룹에서도 블라인디드하게 FFR을 측정하고 그 예후를 추적 관찰하였는데 FFR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즉 요약하면 엔지오그래픽 스테노시스, 이 트라이얼들은 전부 다 50% 이상의 스테노시스를 시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시술해도 되고 FFR을 기반으로 시술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데 임상가로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모달리티 중에 어떤 거를 우선시해서 결정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플라워 MI 트라이얼은 그 두 시술 전략을 비교를 하였는데 양 군간에 1년 아웃컴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석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데 FFR 가이디드 그룹에서는 넌 컬프릿 베슬 PCI를 55%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NGO 가이디드 그룹에서는 91%에서 했고요. 그런데 이 트라이얼의 결과가 조금 특이합니다. 시술은 반밖에 안 했는데 TIMI3 플로우가 확보된 넌 컬프릿 베슬의 확률이 70%밖에 되지 않고 페리프로시주럴 MI는 2배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카디악 데스는 엔지오 가이디드 군에서 3배 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에디토리얼이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No Role for FFR이라는 제목으로 에디토리얼을 보고를 하였는데 많은 논문들 중에 이렇게 언사이언티픽한 에디토리얼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PCI는 반밖에 하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TIMI3 플로우의 확률은 70%밖에 되지 않고 페리프로시주럴 MI는 2배 많이 발생하고 카디악 데스는 3분의 1밖에 발생하지 않은 이러한 좋은 시술 전략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13개의 랜덤아이 트라이얼로 네트워크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결과 NGO 가이디드 CR이나 FFI 가이디드 CR이나 모두 컬프릿 온리에 비해서 카디악 데스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메이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반밖에 안 하는데 예후는 똑같다면 당연히 반밖에 시술을 하지 않는 전략을 하는 것이 저희에게 더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FFR 재고 디퍼한 넌 컬프릿 베슬 ACS 환자가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FFR의 컷오프가 문제가 아니라 FFR의 모든 레인지에서 ACSA 환자는 스테이블보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 군이 서로 다른 환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성윤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징 스터디에서 넌 컬프릿 베슬의 프라 캐릭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져 있고 이것은 FFR이나 피지올로지 인덱스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 심부전 환자, 페리페럴 베스큘라 디지즈 환자처럼 이 ACS라는 환자의 특성 자체가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레스팅 인덱스를 사용하면 어떤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실제 인덱스와 한 달 이후에 측정했던 결과를 살펴보면 레스팅 인덱스의 코릴레이션이 0.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리피터빌리티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술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어큐트 페이지와 팔로우 페이지의 콘코던트 레이트가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환자를 이런 78%밖에 되지 않는 부정확한 인덱스로 시술 결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제 동물 실험에서 서컴플렉스를 맞고 있을 때 다시 리퍼퓨전 시켰을 때 세 페이지에서 LAD에서의 피지올로지 인덱스의 변화를 비교를 해보면 레스팅 인덱스는 막자마자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벌룬을 풀어도 원상태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이퍼레믹 인덱스는 막았을 때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다시 풀면 원상태를 회복합니다. 즉 이거는 저희가 임상적인 시술 여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리피터블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어그리먼트가 시리얼하게 측정했을 때 더 좋은 인덱스는 하이퍼레믹 인덱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컴플리트 리베스큐라이제이션은 당연히 컬프릿 온리 PCI보다 너무나 공고한 예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컨템포러리 프랙티스에서는 엔지오그래픽 스테노시스나 FFR 둘 다 사용될 수 있고 하지만 FFR을 적용하였을 때 PCI는 50% 덜 하게 되고 아웃컴은 엔지오 가이디드와 비슷할 것입니다. 레스팅 인덱스는 메저먼트 베리어빌리티가 있으니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 플렉 벌러너블하니까 넌 컬프릿 베스를 시술하자는 전략은 아직까지 한 번도 테스팅된 적이 없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